자, 생명 시스템 구성입니다. 생명 시스템이란 또 시스템이 나왔단 말이에요. 시스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고 구성 요소들이 있어야 돼. 구성 요소들. 다음 얘네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독립적인 게 아니고 이럴 때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지. 구성 요소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돼. 생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작은 범위에서 시스템을 볼 수도 있고 큰 범위에서도 시스템을 볼 수가 있어. 일단 제일 작은 규모에서의 시스템을 보여줄게. 생명 시스템. 첫 번째가 세포라고 하는 생명 시스템이 있어. 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있거든. 여러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 이게 내가 지금 이거 얘기한 거야. 구성 요소들.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 예를 들면 핵, 라이보솜. 아, 왜 이렇게 기침이 나냐? 문제가 맞나? 핵, 라이보솜, 마이토콘드리아. 야, 여기 요즘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냐? 마이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엽록, 제목, 기타 등등 여러 세포 소기관들이 있잖아. 얘네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그래서 생명 시스템이 없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생명 시스템. 두 번째 생명 시스템은 뭐냐면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체를 생명 시스템으로 보는 거야. 개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여러 기관이 있어. 개체는 여러 기관을 구성하고 이 기관은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조직은 여러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된단 말이지. 결국 이런 애들이 모여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된다는 거지. 개체. 독립적으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개체를 생명체를 개체라고 해요. 독립적으로. 그냥 혼자서 생명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 때부터 우리가 개체라는 표현을 써. 이 개체, 나는 개체지. 근데 내가 여기서 손모가지 빡 잘라. 손모가지 잘라갖고 이걸 휙 던져. 그럼 쟤는 개체인가? 아니라니까요? 날아간 손모가지 지 혼자 아무것도 못해. 밥도 못 줘요. 안 그래? 밥도 먹고 순환도 못 시키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렇게 모여있을 때나 가능하다는 거지. 예를 들면 심장, 뭐 위, 소장, 대장, 콩팥 이런 것들은 모여갖고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지 독립적으로 혼자서 절대 못 산다고.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 여기서는 여러 기관들이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생명체가 된다. 여러 기관들, 심장, 무슨 콩팥, 위,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 생명 시스템 보는 관점이 두 개 있다고 했어. 세포 수준으로 보는 생명 시스템, 그다음에 개체 수준으로 보는 생명 시스템. 먼저 소개되는 게 실은 개체 수준의 생명 시스템이야. 하나씩 봅시다. 거기 중요 부분만 밑줄 볼게. 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한다라는 표현. 이게 생명 시스템인 거죠. 이때 여러분들 여기다 적어보세요. 여러 요소가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생명활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생명 시스템. 요걸 우리가 개체라고 하는 거. 개체.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 또는 세포 수준이었으면 세포 소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활동을 한다. 자, 밑에 생명 시스템 구성 단계인데 이 부분이 학교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야. 정말 깊게 가르치면 한도 끝도 없고 얇게 가르치면 진짜 이거 이상 볼 게 없어. 그래서 학교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맞다고 봐. 이거 깊이 설명은 정말 양이 많다. 일단 기본 단계가 세포가 모이면 조직, 조직이 모이면 기관, 기관이 모이면 개체가 된다라고 하는 건 중딩 때도 한번 봤던 내용이야.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여기 중간 단계의 식물은 조직계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 누구만? 식물만. 동물은 요 사이에 기관계라고 하는 단계가 하나 더 있어. 동물, 식물 할 거 없이 공통인 거는 요 네 개고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식물은 조직계가 발달했다. 동물은 기관계가 발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일단 세포부터 볼까? 세포.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 이 단위라는 표현은
이거는 반복될 때 쓰는 그 파편 하나를 단위라고 해. 벽돌집이면 벽돌, 볏집이면 벽, 그 벽단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런 식으로 그 반복되는 단위를 반복될 때 우리가 단위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생명체 같은 경우는 현미경을 확대해서 봤을 때 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방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해서 그 방을 셀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세포라고 하는 거지. 세포가 모이면 이제 조직이 되는데, 여기 잘 봐. 모양과 기능이 비슷하냐, 비슷한. 동일한이 아니고 비슷하냐. 그래서 예를 들면 식물을 해볼까? 식물의 이 부분은 이제 표피 조직이라고 해요. 껍데기. 표피 조직은 잘 보면 여기 표피 세포라는 거 있지. 표피 세포 말고 혹시 기공을 열고 닫고 하는 공변 세포가 있다는 얘기도 들어봤어? 뭔가 이름이 기능이 다르니까 이름을 달리 붙여놨겠지. 예를 들면 상피 세포뿐만 아니라 플러스 공변 세포를 합쳐서 더 있어. 이거 합쳐갖고 그 표피 조직이라고 한다. 표피 조직. 식물이야, 식물에서. 그래서 비슷한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동일한이 아니고. 동일한 세포가 아니야, 이거. 비슷한 세포, 기능적으로 비슷한 유사한 세포들의 모임을 우리가 조직이라고 한다. 기관은 이거는 이제 달라. 여러 조직이 모였대. 이게 다른 거지, 이거는. 아까는 비슷한 애들이 모인 거고, 얘는 요 하위 개념 중에서 다른 조직들이 모여갖고 기관이 된 거고, 핵심어가 여기 있어요. 고유의 형태와 기능.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어야. 고유한 형태와 기능. 예를 들어볼게. 근육 조직, 그다음에 신경 조직, 자극과 명령을 전달하는 거. 그다음에 결합 조직이라는 것도 있어. 피가 결합 조직이야. 혈액 같은. 근육, 신경, 결합, 뭐 상피, 껍데기,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갖고 만약에 내가 위라는 걸 만들었다고 쳐봐. 위가 되면 위에 고유한 형태 있지. 너가 이미지로 딱 떠오르는 이렇게 어떻게 그래야 돼? 이런 식으로 주머니의 형태로 되어 있는 요거 위. 얘 고유한 기능이 뭐야? 위가 하는 일. 단백질 분해. 보면 독립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능이 없어. 그런 형태나 기능이 없는데 합치고 보니까 새로운 형태와 기능이 생겼지. 요럴 때 우리가 기관이라고 표현한다고. 합쳤는데 플러스 알파가 발생해야 돼. 그게 기관이야. 알겠지? 다른 것들을 합쳐갖고 플러스 알파가 생기면 기관이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조직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조직계. 식물의 조직계를 조직을 합쳤는데 고유한 형태나 기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인 거야. 그냥. 이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했을 때 이게 새로운 게 나와야 되거든. 조직은 그냥 1 더하기 1이 그냥 이게 끝이야. 이런 거 봐봐. 단순의 합을 넣어서 뭔가 알파가 생기잖아. 그때 우리가 기관이라고 하는 거고, 조직은 합쳤을 때 변화가 없다고. 그럼 조직계. 식물의 조직을 합쳤는데 새로운 기능이 안 나타나. 예를 들면 물관 조직, 체관 조직 합쳤어. 그럼 관다발 조직계라고 표현하거든. 관다발 기관이라고 안 하고 관다발 조직계라고 한다고. 왜? 새로운 기능이 안 나타나. 그냥 단순 합이잖아. 물관, 체관 합쳐갖고 관다발 끝이야. 뭐 새로운 형태도 없고 새로운 기능도 없다고. 맞아? 그래서 조직계라는 표현을 쓴 거야.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조직을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조직계가 나타났다고. 알겠어? 식물은. 그리고 식물은 기관 자체가 몇 개 없어요. 기관이 5개밖에 없어. 식물은. 적어보자. 식물의 기관은 첫 번째 뿌리, 줄기, 잎. 그 다음에 꽃, 열매. 끝. 5개밖에 없어. 식물은 기관 자체가 5개밖에 없어. 합쳤을 때 고유한 형태와 기능이 나타나는 것은 뿌리라는 형태, 잎이라는 형태, 줄기라는 형태, 꽃의 형태, 그다음에 열매의 형태. 그거밖에 없잖아. 새로운 형태가.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와 기능을 갖춘 건 얘네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5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 동물 같은 경우 기관계가 있다고 했잖아. 유사한 기관들을 묶어갖고 하나의 개를 더 만든 거거든. 동물은 내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해갖고 검색 좀 해볼게. 동물의 기관 수. 기관의 수가 79개. 식물은 5개밖에 없지. 근데 동물은 79개나 있다고. 79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분류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소화계, 입,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이런 것들 소화계로 묶어낼 수 있고, 또는 뭐 순환계, 심장, 그다음에 동맥, 정맥, 모세혈관, 림프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순환계라고 묶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기관 자체가 여러 개다 보니까 기관계가 필요한 거야, 동물은. 근데 식물은 기관 자체가 5개인데 뭘 기관계가 왜 필요해? 추가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동물은 기관계가 있는 거고 식물은 조직계가 있는 거야. 까지만 해도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얘기를 많이 해준 것 같고, 이 기관은 그게 중요한 거야. 합쳤더니 플러스 알파가 나타난다. 여기 똑같아. 조직을 합쳤는데 그대로인 상태면 조직계, 조직을 합쳤는데 새로운 형태와 기능이 나타나면 기관이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 괜찮아? 합쳤는데 그대로야. 합쳤는데 새로운 뭔가 나타나는 거지. 그때 우리가 기관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 더 조직계라고 한다. 그리고 기관계 같은 경우는 동물 기관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번 더 묶어낼 수 있다. 그 기관계의 종류들이 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신경계, 근육계, 피부계, 내분비계, 림프계, 생식계 이런 식으로 있는데, 기관계라는 과정이 없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혹시 더 알려줬냐? 예를 들면 식물 같은 경우는 조직이 여러 개가 있어. 뭐 책상 조직, 해면 조직, 뭐 관다발 조직, 뭐 이런 거를 묶어 뭐 기본 조직계 뭐 이런 표현 쓰고. 이렇게 자세히 알려줬어? 안 알려줬으면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자. 알겠지? 지금까지 한 건 내가 지금 알려준 거는 우리 교육 과정에서 알려줘야 될 내용인 거고, 하도 이 학교는 플러스 알파를 많이 가르쳐서 플러스를 또 안 했으면 이 정도 안 해. 다음 세포의 구조와 기능.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이제 세포 소기관들이에요. 세포 소기관들 이렇게 있죠. 일단 이름 알아놓고 구조적인 특징만 잡은 다음에 1교시 쉬고 갈게. 일단 그림부터 봅시다. 이름. 공통인 거 먼저 그려둔데 핵이라고 하는 구조. 다음에 세포막이라고 하는 구조. 제일 바깥쪽 테두리지. 다음 이 안을 채우고 있는 액체. 핵과 세포막 사이를 채우고 있는 액체를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하는 거지. 그 벌써 지금 3개 했어. 한 번만 지울 테니까 너네 체크하지 마. 다음에 소포체랑 벌치체. 여기 좀 세트야. 소포체 같은 경우는 그냥 막이 쌓여있는 구조인데, 막들끼리도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핵이랑도 연결되어 있는 게 소포체 구조야. 골치체 같은 경우는 막 구조긴 한데 따로 떨어져 있어. 그리고 이 막 구조들끼리도 분리되어 있어. 얘는 계속 붙어있는 막 구조고 얘는 분리된 막 구조야. 기능이 달라. 무슨 기능하는지 이따 소개할게. 또 소포체랑 골치체라는 구조가 있다. 근데 마이토콘드리아랑 라이보솜 나는데, 마이토콘드리아는 포도당을 넣어주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인 거지. 에너지 공장. 라이보솜은 단백질 생성 공장이야. 우리 핵 안에 핵산, DNA에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있지. 뭐 쌍꺼풀이 있냐 없냐, 보조개가 있냐 없냐, 뭐 얼굴이 하얗냐 검은냐,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있는데, 그 정보 설계도를, 그 단백질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야. 그 단백질의 설계도를 라이보솜한테 보내주면 걔가 그 이제 단백질을 뽑아내는 기능을 한다고. 단백질 생성 공장이에요. 자세한 거 이따 알려줄게. 이렇게 했고, 요거 식물에만 있는 거 요건 체크합시다. 엽록체랑 세포벽이라고 돼 있잖아. 엽록체랑 세포벽. 엽록체는 광합성하는 장소고, 세포벽은 동물 같은 경우는 뼈다구가 있어. 형태 유지를 위해서
이 골격이라는 게 있는데 식물 같은 경우는 뼈가 없잖아. 그 세포막을 단단한 층으로 둘러싸고 있고 뭐 형태 유지 또는 뭐 외부 물질, 외부 병원체로부터의 차단 뭐 이런 기능을 하는데 세포벽이에요. 또 보호의 기능도 하고 형태 유지 기능도 한다. 뒤에 기능을 쭉 정리할 거니까 지금은 뭐다 정도만 봐봐. 그러니까 식물에만 있다라고 하면은 요건 외워놔야지. 엽록체랑 세포벽. 엽록체랑 세포벽은 식물에만 있다 이거. 조금 특이한 거. 에코 뭐예요 에코? 이건 옆에다 적어놔. 주로 식물에 분포 이렇게 적어놔. 주로 식물에 분포한다. 그러니까 에코를 갖고 있는 동물이 좀 발견이 됐어. 과학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까 에코가 있는 애들도 있더라 동물 중에서. 그러니까 동물치고 엽록체랑 세포벽 갖고 있는 애는 없어. 근데 에코 갖고 있는 경우는 종종 나타나는데 그래서 식물에만 있다라고 안 적은 거야.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 내면은 주로 식물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에코. 기능은 그냥 창고예요 창고. 노폐물 같은 거 저장해놓고 영양분도 저장해놓고 그냥 창고야. 좋은 거나 나쁜 거나 할 거 없이 다 짱먹는 정도가 에코예요. 그 나이 먹은 세포일수록 에코가 커. 왜? 살아오면서 많은 노폐물이 쌓였을 것이고 많은 뭐 다른 물질도 있을 거 아니야. 다 짱먹는 방송. 그게 에코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적어놔. 이중막 구조라고 있어. 이중막. 이게 어차피 뒤랑 연결되는 거라서 미리 제시해 준 거야. 인지질이라고 하는 세포막이 있어. 인지질. 인지질이 이렇게 이중으로 층을 이루고 있거든. 이중으로 층을 이루어서 둘러싸고 있는 형태. 이렇게. 이걸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해요. 인지질 이중층. 이 상태가 우리가 단일막이라고 해요. 단일막. 단일막. 인지질 이중층 단일막. 막이 하나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된 이중층이 한 막인 거야. 근데 이 막 자체가 두 겹이 되는 게 있어.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안에 또 한 겹 더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둘러싸고 두 번째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막과 하나 더 있는 거. 막이 두 겹인 거지. 그 인지 이중층으로 된 이건 이중막이라고 표현한다고. 이중막. 이건 뭐라고 한다고? 이제 이중층. 얘는 막구조가 하나지 단일막. 이건 막구조가 두 겹으로 돼 있지 이중막.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자, 이중막 구조 갖고 있는 게 여기서 첫 번째 마이토콘드리아. 이거 적어놔. 마이토콘드리아. 면록체. 마지막 핵. 다음에 막이 없는 구조. 라이보솜. 나머지는 올 인지질 이중층 아니 그냥 단일막이라고 해요. 나머지는 전부 단일막 구조라고. 알겠지? 여기 있는 거. 세포막도 단일막. 그다음에 소포체 단일막. 골지체 단일막. 엽록체도 단일막. 이렇게. 적어줘야 돼. 그렇지. 골지체. 세포막. 에포. 이런 거. 나머지 막을 갖고 있는 구조는 전부 단일막이에요. 이중막 구조 외우기 쉬운 방법 알려줄까? 얘네 뿌리 때문에 뿌리. 원래 마이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독립적인 생명체였어요. 독립적인 생명체였는데 얘가 저 광합성하는 마이토콘드리아를 잡아먹어요. 봐봐. 이게 원래 그냥 생겨야 마이토콘드리아야. 그럼 이걸 잡아먹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먹거든. 여기 들어오겠지? 안쪽으로. 이 잡아먹으면. 그러고서 똑 하고 들어오면 몇 겹? 두 겹. 이래서 이중막이 나온 거야. 잡아먹혀서 생성된 구조 같은 경우 이중막이야. 그래서 얘도 원래 독립적인 생명체였어요. 광합성하는 독립적인 생명체. 마이토콘드리아도 독립적인 생명체. 그걸 잡아먹는 과정에서 껍데기가 두 겹 됐다는 거지. 마지막 핵이 왜 두 겹이냐? 원래 옛날에는 DNA가 이렇게
이 내부에 풀어 헤쳐져 있었어. 풀어 헤쳐져 있었어. 근데 이게 함몰되면서 들어와요. 함몰되면서 들어오면서 이걸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면서 핵막을 생성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함몰되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게 몇 겹이야? 두 겹이지. 이중막이야. 그래서 핵, 마이토콘드리아 연록체, 이중막 구조. 알겠지? 막이 없는 거거든. 아니 무슨 요거만 외막 그냥 나머지 전부 단일막으로 되면 된다고. 알겠지? 이거 말고 더 있어. 뭐 리소즘도 있고, 퍼옥시즘도 있고, 뭐 글리옥시즘도 있고, 뭐 뭔가 막이 있는 구조다 전부 다 단일막으로 되면 돼. 요것만 이중막, 얘는 생만 이중막. 얘는 막이 없는 구조, 나머지는 다 단일막 구조. 이렇게 하고 잠깐 효과가 구체적인 길을 볼게요.